네, 오늘 특징주에는 흑연 테마도 올라왔고 또 개별 이슈가 나왔었던 랩지노믹스 그리고 액면 분할하고 나서 거래 재개됐던 케어젠까지 올라와 있네요. 의견 하나씩 차례로 들어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첫 번째로는 랩지노믹스를 보도록 할게요. 이 구강 관련해서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케어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랩지노믹스 오늘도 외국인이 대량 매수에 들어왔는데 과연 지금 투자해봐도 될까요? 랩지노믹스는 두 분의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최근에 주가 변동성을 조금 보여줬는데 지금 접근해도 되는 위치에 와 있을까요? 저는 이 회사의 성장성을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체외 진단 키트 기업인데 네. 앞으로 뭐 체외 진단 키트가 가지고 있는 미래 성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에 루아피가 좀 인수를 하면서 미국 쪽에 대한 진출이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점. 특히 그 미국 쪽에 클리어랩을 인수를 했는데 클리어랩을 인수를 하면 미국 FDA를 승인받지 않고 미국 쪽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좀 아시겠지만 FDA 승인받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얼마나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는지를 좀 아시면 클리어랩 인수를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랩지노믹스의 매출단에서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중소형 쪽, 중대형 쪽에서 클리어랩을 2곳 정도 인수를 했는데 올해까지 한 2~3곳 더 추가로 인수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앞으로의 성장성이 점점 더 가시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쪽에서 체외 진단 시장 자체가 전체 했을 때 약 40%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열려 있어 저는 추가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랩지노믹스의 추가적인 성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다양한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케어젠 보도록 할게요. 건기식 기업인데요.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연초부터 꾸준하게 주가 레벨업했던 기업인데요. 레벨업 더 해줄 수 있을까요? 케어젠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다 예스 의견을 주셨습니다. 케어젠 요즘 긍정평가도 좀 많이 나오고 있던데 네. 사실 2분기에 약간 실적이 좀 부진했잖아요. 네. 그걸 좀 털어낼 수 있을까요? 2분기 영업이익률 기준으로는 41.5%.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의 다른 업체들을 비교를 해보면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2조 원대는 깨지지 않는 그런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프로지스테로 같은 경우가 1분기 매출이 한 60억 원대, 근데 2분기가 9억 중반으로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게 2분기가 재고가 쌓였으면 3분기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재고가 쌓인 게 아니라 고객사에서 승인이라든지 그러한 절차가 늦어졌다라고 하면은 3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2분기를 커버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뭐 수출입 데이터를 통해서 추정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실제 이게 나간지 여부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을 확인해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2분기, 3분기 넘어가는 지금 재고 상황을 봤을 때는 심증으로는 2분기 부분을 3분기에 메이크업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69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대입을 해보면 시가총액 2조 원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반등하는 성격이 있고요. 여기에서 3분기 실적의 긍정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가총액 3조 5천억 원대까지는 진입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3분기 실적의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입니다. 3분기 실적이 얼마나 또 2분기 실적을 커버를 해주느냐의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케어젠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예스 의견으로 일치가 됐다는 점 기억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흑연 관련주도 상승을 보였죠. 정부에서 지금 흑연 국산화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라고 하던데 LMS가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상승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LMS 내일도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LMS는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LMS 약간의 테마성도 있긴 한데 흑연 관련주로서 뭔가 모멘텀이 괜찮을까요? 죄송합니다. X인데 잘못 보냈습니다. 원고를. 아, X 의견이세요? 네, X 의견입니다. 예. 아무래도 상한가에 진입을 했다가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빠진 게 좀 투자 심리가 그만큼 많이 차익을 내놓고 싶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흑연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서도 강세를 띄웠다가 오늘 아침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흑연이라기보다는 그래핀 관련입니다. 그래핀 관련 특허를 보유하게 되면서 관련 소재가 좀 한 차례
돌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2차 전지 섹터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가 주가의 위치가 좀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그 아래에 있는 종목군들이 서로 순환매를 돌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흑연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높지만 하지만 LNS 같은 경우를 보면 흑연과는 좀 관련이 없는 프리즘 시트 제조 판매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핀 관련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마로 움직인다는 점을 한번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MS는 두 분 다 노 의견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MS까지 오늘 또 세 가지 특징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공략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리뷰할 종목들이 있네요. 우리 이성욱 이사님은 인텔리안테크 2주 전 종목인데 네. 조금씩 올라와 주더니 오늘 또 신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목표가까지 조금 더 들고 가볼까요? 네, 목표가까지는 들고 가는 식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핵심은 초도 물량의 수주가 나타났다는 점이고 여기에서 이 물량 같은 경우는 한 번 도입이 되면 연속해서 이제 본 물량까지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의 기대감까지 주가에 이제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겠고요. 300억의 초도 물량 이후에도 이제 그 이상의 물량이 수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 부분 안테나는 이 한 번의 수주, 그다음에 기술력 이게 대입이 되고는 본 물량의 수주가 나온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텔리안테크 목표가까지 큰 불안 없이 또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의 종목은 지난주 종목이었던 글로벌 텍스프리가 목표가를 달성을 했거든요. 지금 일주일 만에 20% 가까운 수익인데 목표가 달성했으니까 수익 실현해볼까요? 조금씩 비중을 덜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조금 눌렸을 때 계속 관심을 가져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글로벌 텍스프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모멘텀 자체가 중국 단체 관광객들로 인한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10월 이제 연휴 전까지는 이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 전까지는 이 종목을 계속 보유해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 글로벌 텍스프리 이미 20% 가까운 수익을 냈지만 조금 더 지켜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에 대한 리뷰를 들어봤고요. 그럼 내일은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요? 두 분이 직접 꼽으신 공략주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은 뉴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뉴는 사실 저희 이틀 전에도 공략주로 소개가 됐었던 종목인데 네. 대작들이 좀 기다리고 있나 봐요. 소개가 됐군요. 예. 제가 좀 한번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예. 이게 핵심은 대작들 같은 경우가 매년 추석 연휴에 집중이 맞아요. 돼 있어요. 예, 그리고 특정 플랫폼 회사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회의를 연초에 하는데 가장 대작일 것 같은 작품을 추석 연휴에 내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선은 무빙이 우리 한 플랫폼에 출시가 됐죠. 히트를 치고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9월 20일까지 방영 예정인데 웹툰을 비추어 봤을 때는 이제 후반부에 갔을 때 어벤져스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아하. 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좀 시청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핵심은 좀 글로벌에서 추가적인 구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좀 강할 수 있어요. 다만 실적이 아직 돌아서지는 않죠. 네, 그렇다 보니 하나의 모멘텀 요소로 대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플랫폼에서는 경성 크리처라는 대작이 또 추석 시즌에 맞춰서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뉴라는 종목 외에도 나머지 우리가 미디어 회사 같은 경우가 주가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네,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를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8,000원입니다. 좀 제한적이죠. 이게 왜냐하면 실적이 없는 기업 안에서 모멘텀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매년의 하나의 이벤트 정도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손절가는 6,7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뉴를 가지고 오셨고 바로 전고점 부근으로 목표가 잡아두셨네요. 8,000원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에 대한 소개 들어봤고요. 팀장님의 종목은 제이시스 메디칼.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도 승부수를 걸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저는 미용 의료기기는 계속 지켜봐도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도 클래시스라는 네. 종목을 갖고 왔는데 그만큼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52주 신고가를 찍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우선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이
첫 번째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실적 받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화가 되고 있고 특히 뭐 수익적으로 봤을 때 수익성이 높은 사업 쪽으로 영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매출이 10%, 영업이익은 8%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시장 컨센을 더 상회하기도 했고 7월 그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전년 대비했을 때 매출이 40%가 늘었어요. 이런 점을 보면은 앞으로 하반기 쪽에서의 데이터도 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글로벌 텍스프리에서 이야기를 했던 중국 단체 관광객들. 특히 우리나라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또 성형이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중국에서 미용 시술을 받으려면 좀 비싸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단체로 왔을 때 미용을 목적으로 한 관광을 많이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면 될수록 더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보면은 앞으로 추가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부근이지만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면은 신고가 부근인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목표가는 우선 15,000원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 조금 박스권 라인대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3,300원 라인에서부터 13,900원 라인대까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1,800원 라인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정고점을 뛰어넘는 위치를 목표가로 짚어주셨네요. 15,000원의 목표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가 11,800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섹터와 종목들 짚어보면서 내일장 전략 만들어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성웅 이사 그리고 김시은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